공공기관이라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거기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비율이 여러분 78.5%예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사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죠. 예, 국민인권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 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 이게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 정부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장은 78.5%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라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예, 중앙정부에서는 예, 민간주도 성장이라고 계속 밀고 가는데 이게 공공기관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내세우면서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야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야도 이거 이제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 때문에 이거 지금 이야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론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미디어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기가 쉽지 않죠. 올 7월까지 한상혁 위원장은 예, 방송통신위원장을 계속 할 거니까 예, 미디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국민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처럼 말입니다. 야당은 예, 지금 가진 조그만의 어떤 권력이라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367명 중에 말입니다. 288명 78.5%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15.8% 58명밖에 안 되고요. 5.7%는 공석입니다. 공석.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우리가 말한 대로 잘 안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한전 자구 노력 먼저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최고 경영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최대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예, 정책을 수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전 에너지공대에 4천억씩 막 때려놓고 하는 거예요. 국민은 전기료 폭탄에 난리가 났는데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한전 에너지공대 이런 게 만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방대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방대가. 왜 돈을 거기다 쏟아 붓는 거죠? 차라리 지방대를 인수해서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 어려운 지방대 몇 개에다가 과를 신설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말입니다. 에너지공대를 만들어서 지방대도 어려워지고 예, 한전에너지공대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민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늘 말했지만 공공기관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세금 쓰는 하마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전기료 가스로 올라가는 그런 핵심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올리고 가스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스스로부터 먼저 도와야 됩니다.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날씬하게 만들어야죠. 날씬하게. 예, 한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가스를 올립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전기료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보면 탈원전 인사라든가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을 입안한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씩 꽤 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이분은 탈원전을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게 선거헌법에서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이잖아요. 이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기는요 2024년 3월 3일까지 임기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입안해서 총괄한 담당자예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했으니까요. 이게 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보면 서로 태양이 되겠다 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하늘엔 태양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78.5%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민간주도 성장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어떤 일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양심이 있으면요. 양심이 있으면 이게 저 같은 사람 진짜 못 앉아 있어요. 창피하고 쪽팔려서요. 저는 양심이 있으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자진 사퇴를 해주면서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뭐 임기라는 거 중요하죠. 임기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을 펴려고 해도 정책이 현장까지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충격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야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시 여겨서 합의점까지 거의 이르렀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결국 말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실제 공공기관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 함께 이렇게 나가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 꼭 하고 싶네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이 현장까지 다가와야 되는데 현장까지 다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